예, 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거의 2달 넘는 기간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좀 작업을 하느냐고 좀 바빴고요. 그래서 그때 파티클을 하다가 말았는데 뭘 새로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워밍업으로 제가 며칠 동안 작업 끝나고 나서 그 렌더링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V-Ray의 GI 같은 거를 쓰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SD 타입이죠. 그러니까 HD에서 한 뭐 1280 정도는 감당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1920, 1080 정도 가면 솔직히 렌더팜이 없으면 이게 애니메이션 렌더링 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요번에 이제 걸면서 거의 풀로 막 돌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렌더링을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렌더링 말고 중간중간에 테스트로 이제 몇 번 걸어보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2013 맥스 2013이 올라오면서 V-Ray가 2.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직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정품을 쓰는 건 아닌데 아무튼 2.3 버전이 올라오면서 이 RT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V-Ray RT 리얼타임의 약자인 것 같죠? RT 버전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옛날에 2.0 버전 때에도 많이 이제 테스트는 해봤는데 그때는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요번에 2.3에서 버전이 올라가면서 되는 이게 이제 뭐 점수로 따져보면 2.0 버전까지는 한 60점? 뭐 그 정도였다면 요번 건 한 80점 이상. 잘하면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요거를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혼자만 알고 있기 또 아깝고 그리고 뭐 워밍업도 할 겸 해서 요 RT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T는 어떤 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은 이제 만약에 어떤 씬을 보통 이제 꾸미죠. 보통 씬을 꾸미고 씬을 꾸밀 때 보통 매터리얼 뭐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이제 제하두고 이거는 V-Ray 쪽, 즉 렌더링 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렌더링을 한다는 렌더링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보통 어떤 오브젝트들의 매터리얼이나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 쪽이겠죠. 라이팅을 주고 그 라이팅에 적당한 밝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렌더링이라는 걸 당연히 거치겠죠. 그래서 뭐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밝으네. 그러면 이제 뭐 라이팅을 적당히 해서 다시 렌더링을 하겠죠. 뭐 또 어둡고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매터리얼을 주겠죠. 2013 버전에서는 매터리얼이 이제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로 완전 기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바꿀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슬레이트로 뜹니다. 그래서 어사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내가 반사값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충 이 매터리얼 주고 어떻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죠. 알긴 알겠지만 당연히 그거를 또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파란색으로 가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당연히 테스트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누르면 저렇게 나오네. 너무 반사가 밝으네. 그러면 반사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지금까지 프로세서상으로는 되게 너무나 당연한 프로세스였죠. 근데 이제 RT라고 하는 것들이 리얼타임 렌더링들이 그 한 2, 3년 정도에서부터 제가 제 귀에 들어오고 기사들이 뜬 거는 꽤 됐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업상에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눈여겨봤는데, 기존까지는 CPU의 속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리얼타임 베이스의 이
뭐랄까 한계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흥미 위주였는데 요번에 이제 2.3 버전에서 제가 써보니까 실무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단계를 줄여주길 수가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다시 보면 이런 거죠. 자, 기본적으로 RT를 바로 키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사인 렌더에 보면 액티브 쉐이더가 지금 RT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액티브 쉐이드를 이 뷰포트에서 바로 익스텐디드 하고 액티브 쉐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뷰포트 하나를 그 액티브 쉐이드에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쉐이드를 렌더 창으로 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액티브 쉐이드를 따로 그러니까 렌더 창으로 뽑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액티브 쉐이드를 여기서 띄울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편하신 대로 하는데 저는 하나 띄우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이 녹화 때문에 좀 좁은데 보통은 이제 듀오를 쓰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른 데로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 스페어 하나 만들고요. 바로 뜨죠. 렌더링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RT의 이 상황은 지금 보시면 요거를 어떻게 항상 위에 표시 보시면 CPU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올라왔다 나왔죠. 굉장히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R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렌더링을 겁니다. 그 얘기는 잘못하면 전기세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렌더링을 걸고 있는 애가 계속해서 보이죠. 지금 CPU 계속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요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당연히 제가 창이 좁아서 이쪽으로 그냥 놓을게요. 근데 이제 매터리얼을 당연히 하나를 줄 겁니다. 이 공한테 요거 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보면 자, 반사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요 정도 반사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제가 다른 매터리얼 하나 주고요. 지금 CPU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저 CPU가 얼만큼 쓸지 저 전기세 계산하는 프로그램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반사 당연히 안 줄 거고요. 비트맵에다가 체커를 넣고 바로 뜹니다. 체커의 타일링 5 조동되고, 까만색은 뭐 약간 회색으로 가고, 하얀색은 뭐 빨간색, 저 빨간색, 보라색 좋아하죠. 보라색 생명인가요? 보라색이 뭐죠? 보라색. 별로다. 하얀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리얼타임 렌더링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내가 만약에 보통 이제 반사 같은 거 줄 때 메탈릭 반사 지금 아무 짓도 안 해도 렌더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렌더링을 마지막 한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나와요. 끝까지 리미티드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 이제 RT에 보면 여기 렌더링에 시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시간이나 퀄리티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을 정해준다. 1분이다. 그러면 1분만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정해놓고 1분 놓고 CPU 꺼졌죠. 액티브 쉐이드를 다시 키면 자, 쭉 갑니다. 요거를 해줘야죠. 스테이터스를 켜놓으면 아까 그 윈도우 창이 옆에 떠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중에 이제 시간도 나오죠. 1분을 하면 0.5초, 0.5초 아니야 0.5분.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들이 뜨죠. 몇 초가 됐고 그 몇 초 동안에 몇 번의 이제 패스가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엔진 종류가 지금 CPU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엔진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로는 CPU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초, 27초, 28초, 30초 되면 꺼지죠. 이제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 상태에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1.5 Vray 1.5에서는 확실하게 안 됐어요. 1.5에서는 확실하게 안 됐는데 시퀀스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RT에서 이것처럼 지금 한 장이 아니라 시퀀스로 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렌더링 할 때는 당연히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장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당 뭐 30초씩만 해라, 뭐 1분씩만 해라. 그럼 되게 뭐 퀄리티가 좋겠죠. 뭐 이런 같은 경우 솔직히 10초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리뷰 렌더링을 할 때는 물론 이제 파이널 같은 데서 프리뷰 렌더링 할 때 뭐 여러 가지 끄죠. 안티알라싱도 끄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맥시멈도 뭐 마이너스 1 주고 이것도 한 2 정도 주고 뭐 이런 거 옵션들 다 낮추는데 RT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간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 20분 동안에 뭐 딴짓을 할 거기 때문에 프리뷰를 걸어 놓겠다. 그러면 한 장당 뭐 이게 10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뭐 한 30초 이렇게 해놓고 하면 20분 동안 프리뷰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 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줘서 이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30초만으로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매터리얼의 이 수치만으로 이건 이제 끌게요. 뺄게요. 수치만으로 예측 가능하죠. 이 정도의 그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만약에 메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메탈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뭐 글로시니스가 이제 들어간다던가 글로시니스가 들어가면 저 정도구나. 서브 디비전 좀 올리면 좀 더 예뻐지겠지. 그리고 뭐 단순히 이렇게 글로시니스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리플렉션에다가 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트맵을 열어서 제가 이제 뭐 하나 찾아볼게요. 밖에 무척 덥죠? 온도가 36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닌 거 생각돼요.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보통 유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다 찾아놓고 하는데, 그죠?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메탈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01에서 잘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리플렉션 반사에다 이제 맵을 줘서 이걸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줬어요. 보통 이걸 주면 여기에 이제 까만색 부분은 반사가 안 되고 하얀색 부분에만 반사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걸 주고 보통 확인하려면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RT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어떤 거를 어떤 그 효과를 주기 시작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은 엄청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작업상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정말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저 정도 하얗게 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끄고요. 너무 하얗게 갔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보통 이제 여기다가 주고 나서 이런 식의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거를 보통 카피를 해서 글로시니스에도 주죠. 여기에. 그래서 얘가 하얀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주겠죠. 오케이, 저렇게 갈 거야. 벌써 이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테스트 렌더링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4번 이상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버터도 한번 해보면 바로 나와요. 쟤는 저런 느낌이구나. 내가 원하는 느낌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괜찮네. 이렇게 약간 이런 의외의 발견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릭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크게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자,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RT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RT 이 윈도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요. 지금 카메라가 없죠. 카메라를 하나 만들게요. V-ray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V-ray 카메라는 특히나 이제 좀 사용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V-ray 카메라의 이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이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몇 번만 이제 해주면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죠. 필레팅 끄고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면 높여볼까? 좀 이 정도 밝기로 가죠, 뭐.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매터리얼을 얘한테 줬어요. 자, 먹혀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걸 하느냐면 여기 이렇게 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반사판을 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쓱 이렇게 돌아갈 때 하얀 반사판 하나가 쓱 훑고 지나가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의 애플 잡송이 가신 다음에 애들이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플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메탈은 아니에요. 메탈은 아니지만 유리에서도 하고 당연히 메탈에서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groundbreaking. It's one of the best products we've ever designed. 요거 지금 봤죠? 지금 싹 훑고 지나가는 요것들이 이제 보통 반사판이죠. 저게 이제 반사판이어서 저 반사판의 역할은 보통 이 오브젝트의 표면이
뭔가를 반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폰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여기가 이게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무광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이 반사판을 통해서 제가 반사가 되는 뭔가 매끈한 느낌이다 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반사판을 보통 쓰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에 이거를 안 넣지, 그러니까 절대 안 넣잖아요. 광고에 다 It's one 넣습니다. of the best products 그러면서 we've ever 우리는 저게 designed. 뭔가 And it's gone 매끈하구나, on to become the 반사되는 number one 뭔가, smartphone 그래서 in the 되게 world. 이렇게 So we have this challenge. 재질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특히나 많이 쓰고요. 메탈도 그걸 씁니다. 메탈도 그게 없으면 매끈하게 반사되는 느낌이 별로 잘 못 만들죠. 와인병 같은 경우 와인을 보면 이런 것들, 이거 다 반사판이죠. 그러니까 이 와인병에는 특히나 이 까만색으로, 갈색이나 까만색, 특히나 까만색이 많기 때문에 이 반사판이 없으면 이 와인의 질감, 그러니까 이 와인병의 질감이나 모양을 몰라요. 이게 뭐 이게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절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반사판들 다 있습니다. 시계가 모래시계 같은 거 대표적이죠. 이거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판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반사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V-라이트로 반사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반사판을 하나 대고요. 여기를 리플렉션에서만 반사가 되도록 하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이 카메라에서 이 라이트가 보여야 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이 면을 통해서. 그거를 보통은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여기서는 안 보이네. 옛날에 이 리얼리스틱에서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체크를 못 해봤는데, 그래서 렌더링을 해봐야 보통, 렌더링을 해보면 여기 보이네요. 바로 어우, 천재인가? 바로 보이네. 더위 먹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거 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도는 같다. 뭐 이런 걸로 대충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면이잖아요. 여기가 면이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입사각에서 반사각에서 비슷한 곳에 있으면 보인다. 요거 가지고 보통 잡거든요. 위치는. 그런데 이거는 렌더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 이렇게 움직일 때 아까처럼 어느 순간에 딱 보였다가 끝에서는 안 보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잡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R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움직이면 보인다는 거죠. 바로바로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기를 훑고 쓱 지나가서 요 정도 가면 안 보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인다. 만약에 카메라가 정면에서, 아까처럼 정면에서 끝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정면에서는 이게 안 보여야 돼. 이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 보여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좀 밀어서 이때는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훑고 지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 대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잡을 거면 되게 통박 많이 돌려갖고 몇 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엄청나게 편해요. 이걸로 인해서 절약되는 타임,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T는 중간중간에 단순히 밝기나 그냥 이 매트리얼이 어떻게 될 건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특히나 이제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투명 매핑 같은 거. 투명 매핑 같은 거 했을 때 그 투명 매핑의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2.3 버전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향상이 됐어요. GI도 됐고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그 라이트 인비저블 있죠. 라이트 인비저블이 안 됐었는데 인비저블이란 거는 V-ray 라이트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인비저블이 됩니다. 인비저블이 2.3에서는 제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되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니까 실제 작업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GI예요. 그래서 지금 CPU 버전이죠. 그래서 22초 이 상태에서는 30초 되기 전까지는 지금 CPU를 막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30초 아까 제가 0.5분이라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30초가 되면 끊어져요. 그러면 CPU는 안 쓰긴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GI, 그러니까 계속 GI를 헷갈리는데 이 RT, 그러니까 리얼타임 렌더링이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GPU 때문입니다. GPU.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GPU는 그래픽 카드의 CPU죠. 위키. 우리 정말 위키나 구글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네요. 그러니까 CPU가 중앙 처리 장치인가 뭐 센트럴 어떻게 나가죠? 근데 이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 이 디스플레이만 뿌려주는 그 단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GPU 렌더링, GPU 연산이 화두가 되면서 그것과 함께 물려서 그 실시간 렌더링이 뜬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동영상, 되게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이 GPU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CPU 대 GPU 엔비디아 요거죠. 이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어디지? 그래픽 아니 저기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채널에 나오는 그 무슨 온갖 것들을 다 분해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죠. GPU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한 도트 해가지고 그리는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이라면 GPU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펑! 저 되게 재밌는데 이거 풀 버전이 아니네. 풀 버전으로 하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지금 그 물감공을 날리는 걸 수십 개가 한꺼번에 간다는 어떤 그런 비교예요. 이거 되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팅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한 노즈를 가지고 그리는 건데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의 GPU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그래픽 카드는 특히나 뭐 이제 되게 비싼 것들은 수백 개씩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GPU와 CPU가 그래픽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되게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엔진이 CPU인데 자, 이거를 봐야죠. 자, 우선 요거를
끄고요. 리플렉션을 주고요. 자, 리플렉션 주고 글로시니스 한 0.5 정도 주고요. 64 정도 주고 이거 뭐 상관이 없죠. 자, 우선 그냥 그러니까 노멀한 반사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RT로 렌더링을 지금 여기 보시면 엔진이 CPU죠. 자, 이거를 256에 16 정도로 퀄리티를 높이고요. 0.5초를 줬어요. 렌더링을 하면 자, 올라갑니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4초, 6초, 30초까지만 기다려보죠. 그러면 되게 예쁜 메탈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0초에 368 패스 퍼 픽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솔직히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퀄리티에 대한 얘기. 한 픽셀당 368번의 계산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30초에 368번 엔진은 CPU 이 값을 잠깐 기억을 하고요. 한 10배네요. 30초에 368번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CPU 말고 여기 보시면 오픈CL과 쿠다가 있어요. 여기 이제 2.3 버전에서 새로 들어온 쿠다는 원래 오픈CL이 있었는데 쿠다는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여기 있네요. 쿠다는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CPU 성능 이후에 컴퓨팅 성능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쪽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GPU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는 쿠다라고 얘기 보통 하고, 그다음에 ATI에서는 그걸 그냥 스트림 프로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GTX 580은 쿠다 프로세서가 512개예요. 근데 ATI 쪽으로 가면 그거는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얘기해서 보통 숫자 달라요. 근데 그 1대1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TI에서 스크린 프로세서가 512개면 얘랑 같은 거냐? 그렇게 되는 건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512개고 지금 새로 나온 690 같은 경우는 1100 몇 개인가 막 그럴 거예요. 3072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쿠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오픈CL 같은 경우는 오픈GL 같은 오픈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오픈GL 같은. 그래서 이거는 ATI도 쓸 수 있고 ATI나 엔비디아나 다 쓸 수 있는 ATI 같은 경우는 근래에 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쿠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전용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쿠다로 놓고 0.5초를 30초를 렌더링 해볼게요. 자,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죠. 아까 30초 CPU 같은 경우는 30초에 300 패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15초 됐는데 지금 1000 패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초 됐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10배까지는 안 올라가겠네요. 30초에 1952 패스죠. 그러면 몇 배죠? 계산이 안 나. 7배, 6배 정도 되는군요. 6배. 6배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 되게 깨끗하네. 그러니까 CPU로 계산했을 때랑 지금 그래픽 카드로 계산했을 때가 6배 빠르고요. 또 하나는 자, CPU가 있죠. 그래서 이 쿠다 프로세서를 액티브를 하면 당연히 CPU는 안 쓰죠. 뭔가 계산하기 위해서 19% 정도 쓰는 건데
CPU 안 쓰니까 전기세 그래도 물론 그래픽 카드가 뺏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쌤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다르죠. 아무튼 만약에 같은 퀄리티를 낸다고 하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픈C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픈CL이나 쿠다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달려 있는 게 580이에요. 요번에 어렵게 장만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38만 원 줬어요. 38만 원 중고로.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580이 지금 512잖아요. 580이 쿠다 프로세서가 512개예요. 그러면 680은 지금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1536개예요. 3배가 빠르냐?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680 시리즈 요번에 새로 나온 케플러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6 시리즈는 뭔가 다른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벤치마킹이 안 나오는데 5 시리즈들 이거는 지금 5 시리즈는 페르미 프로텍처거든요. 얘네 어딘가 나오는데 페르미 칩인데 이 페르미 칩은 이 쿠다 프로세서랑 똑같아요. 지금 560 Ti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후배가 있어서 384개잖아요. 딱 6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그래픽 카드일수록 이 계산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면 일반적인 우리가 CPU 렌더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38만 원을 주고 그래픽 카드를 사왔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드를 달고 나서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디퓨즈에다가 스탠다드로 뭐 비트맵, 아까 그냥 요거 썼던 거를 비트맵으로 그냥 렌더링 해볼게요. 그래서 CPU로 렌더링 하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가. 그러면 자, 요거 놓고요. 클론 하고요. 쿠다를 놓으면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개의 비트맵을 마스크를 써서 믹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맵으로 매터리얼 맵에서 마스크 써서 들어갔어요. 이 마스크는 요번에 2.3에서 지원한다고 나온 거예요. 요번에 마스크 믹스 이거 된다고 당연히 나옵니다. 지금 마스크를 한 게 없겠지만 우선 이 마스크를 거친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쿠다로 가면 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가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이것도 되게 좀 치명적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메탈 같은 거 쓸 때, 메탈을 쓰면은 이렇게 그냥 반사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분야에 따라 다른데, 모션 그래픽이나 일반적인 CG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놔두진 않거든요. 보통은 여기다 인바이러먼트 매핑을 주죠. 만약에 이거 조금 이제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텍스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베벨을 주고요. 또 이제 자, 보통 이런 어떤 메탈릭 텍스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거에서 만들 때 얘를 그냥 메탈릭으로 놓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놓으면 이건 정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인바이러먼트 매핑을 주죠. 메탈릭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보이게 하고요. 즉 밑에 있는 안 보이게 하고, 여기다가 인바이러먼트 매핑에다가 이제 HDRI를 보통 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메탈릭 텍스처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약간 카메라가 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식의 텍스처들을 쓰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을 하겠지만 우선은 그냥 자체적으로 반사 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탈릭 로고 만들 때 보통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 방법인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인바이러먼트 매핑이 후다에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데서는 인테리어나 뭐 그런 건 솔직히 잘 제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모르겠지만, 모션 그래픽이나 일반적인 CG나 뭐 타이틀 로고 같은 거에서는 치명적이죠. 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GI 같은 경우를 쓸 때 GI에 있는 GI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도 쓰거든요. 간혹 쓰고, 당연히 같은 기능이지만 메타리얼에 있는 인바이러먼트 뿐만 아니라 이 렌더 셋업에 있는 이 인바이러먼트 오버라이드도 보통 쓰게 되는데, 이것도 쿠다에서는 다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GI 오버라이드, GI 인바이러먼트랑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인바이러먼트 오버라이드 다 지원을 안 하고요. 물론 GI 자체는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CPU 버전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아보다가 이 프로덕션 렌더 모드에 있는 이 렌더러와, 그러니까 이 V-Ray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이 렌더러와 이 V-Ray RT 렌더러가 다르다는 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렌더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V-Ray 어드밴스드 렌더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V-Ray RT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약간 틀립니다. 렌더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RT에서 이 CPU와 쿠다가 다르다라는 거는 알지 못했어요. 오픈CL도 마찬가지예요. 같습니다. 같이 지원을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픽 카드를 사서 끼고 테스트를 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기능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당연히 순수하게 반사값, 주위에 있는 오브젝트 반사를 하거나 GI 인바이러먼트 오버라이드 같은 거 안 쓰고 마스크 믹스 같은 거 안 쓰고 한 통으로 되고, 게임은 한 통이죠. 보통 이제 한 통으로 만드니까 디퓨즈 맵, 뭐 스페큐라멜 이런 식으로 한 통으로 되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 거 아니고 뭐 믹스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텍스트를 블렌드로 오버라이드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RT에 대한 V-Ray RT하고 하면 나오는 동영상들이 대부분 그래서 차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차 렌더링을 하는구나 얘들이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우선 반사 재질이 많고, 반사도 저것처럼 그냥 어떤 환경 매핑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오는 주위에 있는 그냥 써가지고 이 환경 자체를 반사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저래서 저런 것만 주구장창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VRAY RT 2.3이 제가 80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엔진 버전 얘기고, 그러니까 CPU 엔진 버전 얘기고, 쿠다는 이러면은 못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라이팅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본다던가 하는 것들만 쓸 수 있고, 매핑이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렌더링을 이거는 뭐냐면 지금 차에 대한 건데 라이팅이 없습니다. 라이팅 없이 HDRI 라이팅이에요. 그 GI로 렌더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은 알고 있는 HDRI를 이용한 라이팅이죠. 그래서 잠깐 보면 빠르게 렌더링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네, 제 CPU는 스레드가 12개입니다. 이것도 자랑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어디 갔지? 네. 이런 식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HDRI를 그러니까 환경 매핑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HDRI 이미지를 라이팅으로 이용하는,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하나 없이 지금 백 플레이트 된 이 배경 이미지,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 있는 건데 이 배경 이미지를 찍은 그곳을 HDRI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딱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쉐이드에서 액티브 쉐이드에서 만약에 CPU 버전으로 잠깐 하게 되면 아이고 이게 500에 751이네요. 500에 751. 그래서 보면 쫙 나옵니다. 거의 똑같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트 오브젝트예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매트 오브젝트거든요. 근데 매트 오브젝트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차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CPU가 표정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거를 쿠다를 바꾸면 빠르긴 빠른데 안 나오죠. 왜냐면 라이트가 없으니까, 지금 전혀 라이트와 반사되는 애가 없으니까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HDRI 라이트가 상당한 기능인데 라이팅 없이 일반적인 그냥 HDRI 이미지 한 장 가지고 라이팅과 반사를 모두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쿠다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쿠다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놨더니 이제 되게 그 총판에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쿠다 렌더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다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CPU에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CPU는 이건 좀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쿠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드웨어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건 이해는 하는데, 요게 완전히 이렇게 너무 다르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CPU 방식의 RT는 현재 써도 거의 문제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쿠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알아야 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활용 분야에 따라서 저는 그래픽카드를 바꿨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CPU를 더 좋은 거를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RT 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어,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많이 업데이트돼서 작업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봤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물론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쿠다의 엔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CPU 정도만 돼도, 정말로 이제는 뭐 CPU 때문에 렌더링을 못한다 그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그래픽카드 지금도 막 3, 4개씩 꽂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본체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CPU 성능이 딸려서 렌더링 못해서 막 본체 바꾸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래픽카드 하나 넣고 쓰다가 좀 딸리면 하나 더 꽂고, 그리고 새 거 나오면 또 교체하고, SLI나 그 ATI 크로스파이어 X 같은 그런 기능 되게 좋잖아요. 4개씩 꽂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은 렌더링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되게 안타까워요. 예. 괜히 잘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 버리고 새로 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V-Ray R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요즘 좀 놀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했던 파티클이 곧 올라오지 않을까. 더위만 좀 식혀지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위 먹지 마시고, 며칠 전에 더위 먹어서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